뉴스 시작합니다. 김윤수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옛 사위의 채용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강제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주거지와 함께 다혜 씨가 소유 중인 제주도 별장까지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혜 씨 전 남편의 취업과 다혜 씨 가족이 태국으로 이주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원이 있었는지, 특히 제주도 건물을 포함한 이 부동산 구입 자금의 출처는 어디인지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의 첫 소식, 공태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제주도 한림읍에 있는 별장입니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 거주지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동시에 압수수색한 건물입니다. 원래 문 전 대통령의 지인 송기인 신부 소유였다가 다혜 씨가 지난 2022년 매수한 별장입니다. 검찰은 특별한 소득이 없었던 다혜 씨가 수억 원에 이르는 별장 매수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확인하려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별장을 공유 숙소 서비스에 올려서 발생한 임대 수익 등을 청와대 행정관 출신 인사가 관리했다는 의혹도 조사 중입니다. 검찰은 어제 다혜 씨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부동산 거래 내역 등을 확보해 분석 중입니다. 앞서 검찰은 올해 초 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의 계좌를 추적했고 다혜 씨의 전 남편 서모 씨도 2차례 소환 조사했습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별장 구입 시점은 문 전 대통령 퇴임 이후라며 청와대 인사가 관리했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윤 의원은 몇 년 동안 털어도 제대로 나온 게 없으니 드디어 대통령의 딸을 공격한다고도 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SNS에 글을 올려 정치보복을 단호히 배척한다며 야당 탄압한다고 민생이 나아지지도 국면이 전환되지도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이렇듯 검찰 수사는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대통령 친인척 관리를 담당했던 조국 혁신당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했습니다. 조 대표는 문 전 대통령 옛 사위도 이상직 전 의원도 몰랐다고 했습니다. 그 외 진술은 대부분 거부했습니다. 김지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 청사로 들어서는 조국 혁신당 대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 씨의 특혜 취업 의혹 수사에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에 윤석열, 김건희 두 분에 대한 각종 비리 혐의가 터져 나오고 국민의 공분이 일어나니까 이걸 또 덮기 위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는 수사를 또 그 가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조국 대표 참고인 조사는 약 3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 전 사위 서모 씨를 타이 이스타젯에 취업시켜준 걸로 의심받는 이상직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임명 경위를 물은 걸로 전해집니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 대표가 이 전 의원의 인사검증 과정에서 부적격 결과가 나온 걸 알았는지, 이를 청와대 인사위원들도 알았는지 등을 확인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조 대표는 이사장 내정은 통상적 인사 절차에 따랐고 문 전 대통령 사위의 취업은 거론된 적은 없다는 기존 입장을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정 외에 대해서는 저의 말이 어떻게 악용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점 외에 대해서는 제가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현옥 전 인사수석도 소환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모두 중진공 이사장 임명 과정에 대해 구체적인 진술을 거부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네, 아는 기자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부 좌영길 법조팀장 나와 있습니다. 자, 좌 팀장. 검찰이 어제 문다혜 씨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어떤 내용을 수사하고 있는 겁니까? 네, 검찰은 문다혜 씨와 전 남편 서모 씨가 마땅한 직업 없이 생활비를 받아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가 딸 부부에게 지속적으로 생활비를 지원해왔다는 겁니다. 이상직 전 의원은 항공 분야 경험이 없는 다혜 씨 전 남편을 취업시키고 억대 연봉을 지급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문 전 대통령 부부가 딸 부부에게 지출할 돈을 그만큼 줄여줬기 때문에 뇌물로 볼 수 있다. 이게 검찰 시각입니다. 그런데 보면 어제 압수수색 장소에 문다혜 씨가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제주도 별장이 포함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전직 대통령 딸을 조사할 수도 있는 겁니까?
네, 당장은 아니지만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검찰은 문다혜 씨가 별장 구입에 들인 돈이 수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생활비를 받아 써온 다혜 씨가 어떻게 이 돈을 마련했는지 출처를 확인 중입니다. 또 이 별장을 임대해 나온 수익을 전직 청와대 행정관 출신 인사가 관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어제 압수한 자료 중에서 부동산 거래 내역, 자금 출처, 전 남편 급여를 어디에 썼는지에 관련된 자료, 이 자료들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마치면 문다혜 씨를 직접 불러 설명을 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어제 압수수색을 당한 문다혜 씨는 참고인, 문재인 전 대통령은 피의자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이 검찰 수사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할 수도 있는 겁니까? 네, 검찰은 이상직 전 의원과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를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우선 특혜 채용으로 뇌물을 준 걸로 의심되는 사람, 이 사건에선 이상직 전 의원입니다. 이미 뇌물공여 피의자로 입건돼 있습니다. 문 전 대통령 부부는 이 전 의원 덕분에 딸 부부의 생활비 지원을 줄일 수 있었는데 뇌물을 받은 피의자라는 게 검찰 시각입니다. 문다혜 씨는 현재까지는 수혜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참고인 신분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수사는 어디로 향하게 되는 겁니까? 네, 일단 문다혜 씨 측에서 어제 압수수색해서 받은 그 자료들, 이 자료를 분석하는 게 우선입니다. 아직 문 전 대통령 부부를 불러 조사할지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올해 초 문 전 대통령 부부의 계좌 추적을 이미 했습니다. 문다혜 씨 전 남편도 2차례나 불러 조사를 했습니다. 이미 기소된 이상직 전 의원은 검찰 조사를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압수물을 분석한 뒤에 자금 출처 규명을 위해서는 다혜 씨를 불러 소명을 받고 마지막에는 문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 조국 혁신당 대표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조사를 받은 겁니까? 네, 검찰은 이상직 전 의원이 서 씨를 취업시키고 2억 원이 넘는 급여를 지급한 게 뇌물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이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한 건 그 2억 원의 대가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 대가성 여부를 확인하려면 당시 인사검증 책임자였던 청와대 민정수석, 그러니까 조국 대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본 겁니다. 오늘 조국 대표가 취재진 앞에서 한 이 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은 이상직 중진공 이사장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서모 씨도 모른다고 했는데요. 중진공 이사장 임명과 서모 씨의 취업 사이에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조국 대표는 뭐라고 했습니까? 네, 조국 대표는 이 전 의원의 이사장 임명은 통상적인 절차를 거쳐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 의원은 중진공 이사장 임명 전에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인사검증 과정에서 이런 이유로 부적격 의견이 나왔는데도 이사장에 사실상 내정됐는지가 검찰이 집중적으로 규명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네, 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 의료개혁을 둘러싼 당정 간 불협화음이 노출된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드러내고 있습니다. 최근 참모들에게 선거가 없는 지금이 개혁을 추진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라면서 자신의 소명은 개혁을 완수하는 것이란 뜻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승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제 국정브리핑을 마치고 참모진에게 개혁 추진의 뜻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나한테 부여된 소명은 감히 시도조차 하지 못했던 개혁에 도전하고 완수하는 것이라 밝힌 걸로 알려졌습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답은 현장에 있고 디테일에 있는 것이고 정부는 헌신적인 의료진과 함께 의료개혁을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선거가 없는 지금이 개혁을 추진하기에 적기란 뜻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올해와 내년 큰 선거가 없는 만큼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기존 방향대로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저희가 의료개혁에서 밝혔던 이런 확고한 원칙을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원칙을 지켜나가야만 국민들이 의료개혁에 대해서 굳건한 지지를 해주시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금융실명제도 그 당시엔 저항이 세지 않았냐며 의료보험 이래로 가장 중요한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승현입니다. 한동훈 대표 측은 이 같은 대통령실과 정부를 향해서 거듭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러니까 융통성이 있는 대책이 필요한 시기라면서 솔로몬의 재판을 언급했습니다. 손인혜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개혁에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과 관련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말을 아꼈습니다. 어제 대통령께서 참모들에게 이제 지금 선거가 없는 지금이 개혁의 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립니다. 한 대표 측은 국민 여론도 고려해야 한다며 일방적인 개혁은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권을 희생해가면서까지 의료개혁이 지나치게 일방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할 만한 국민들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선거가 없는 지금이 적기라는 발언에 대한 불편한 심경도 내비쳤습니다. 한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채널A에 선거가 없다는 핑계로 의사들을 굴복시키겠다는 말로 들린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어떤 개혁이든 국민의 공감과 지지가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솔로몬의 재판에서 아기의 생명을 지키고자 했던 건 아기를 더 사랑하는 친어머니였듯이 환자의 죽음을 보고 더 견딜 수 없는 건 의사 개개인이 아니라 우리 정부일 수밖에 없습니다. 당 일각에서는 내년에도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지방선거와 대선에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손인혜입니다. 네, 열왕열왕 정치부 안보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이 교육부 장관이 보이는데 버티면 이긴다, 이거 무슨 말입니까? 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그제 열린 국민의힘 연찬회 토론에서 의정 갈등 이야기를 하다 나온 발언인데요. 당시 이 장관 의대 증원에 대한 확실한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이번 정원을 결정하고 배정을 하는 이 절차나 이런 방법에 대해서는 정말 자신합니다. 한 점에 부끄러움도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 중에 이 장관이 6개월만 버티면 우리가 이긴다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됐습니다. 이 발언을 이 여당 의원들도 크게 질타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의사가 싸움의 대상이냐, 의사를 적으로 상정하면 어떡하냐는 등 여당 의원들의 비판이 쏟아졌다고 하는데요. 현장에 있었던 국민의힘 의원들, 의사도 국민이라는 질책도 나왔다며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그 표현은 이게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은 이해는 하지만 이걸 당사자인 의사분들은 과연 이러한 이야기가 바깥에 나가면 받아들일 수 있을까? 코로나 때 누구보다도 최전선에서 국민의 이런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희생해 오셨던 분들이 의사분들인데 이긴다 뭐 이런 표현들은 지금 싸우는 게 아니지 않냐 하면서. 자, 여러 비판이 이어지다 보니까 교육부가 결국 오늘 해명 자료를 내놓지 않았습니까? 네, 논란이 커지자 교육부가 해명 자료를 냈는데요. 전체 발언의 취지와 다르게 알려졌다고 해명했는데 이긴다는 표현의 대상이 의사가 아니라 힘든 상황을 이겨내자는 의미였다는 겁니다. 하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강희경 서울대의대 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장은 벌써 이기셨냐, 기쁘시겠다고 비꼬았고요. 주수호 전 대한의사협회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역시 됐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커피 잔을 든 조국 혁신당 대표의 모습이 보이는데 커피는 커피인데 이 물음표 커피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네, 조국 대표의 손을 자세히 보시면 그 답을 알 수 있는데요.
조 대표가 손에 든 커피잔에 뒤집어진 물음표 보이시죠? 오늘 검찰에 출석한 조 대표, 이 물음표가 새겨진 커피잔을 들고 갔습니다. 물음표, 이거는 뭐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처음에는 기자들이 왜 이 물음표 커피를 가져왔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러자 조 대표 측이 물음표의 의미 직접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왜 우리를 이라는 메시지를 커피로라도 던지고 싶었다고 밝혔는데요. 조국 대표, 커피로만 아니라 검찰 수사에 대한 불만 직접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 수사 자체에 대해서 저는 아주 근본적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수사에 대한 기본적인 의구심이 있다는 걸 밝히고. 그런데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도 이렇게 자신의 의중을 담은 물건을 든 모습이 좀 자주 포착되지도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난 2월에는요. 이태원 참사 합동 분향소를 참배하며 이태원 참사를 다룬 정부가 없다는 책을 들고 갔었고요.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에는 플라스틱 줄이기 운동 일환으로 텀블러를 들고 다니는 모습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조 대표,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갈 때도 컵에 담긴 의미까지 챙긴 모습을 보니 뼛속까지 정치인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서울 연희동에 이어 오늘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싱크홀 의심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땅이 언제 어디서 꺼질지 모른다는 이 공포에 시민들의 불안감만 커지고 있습니다. 김민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강남 언주역 인근 왕복 7차선 도로입니다. 쉴 새 없이 차량이 오가는 가운데 인도 쪽 차선 한가운데가 움푹 파인 모습이 보입니다. 오늘 오전 11시 58분쯤 평소 이 도로를 달리던 시내버스 기사가 경찰에 땅 꺼짐 의심 신고를 했습니다. 땅에 약간 이렇게 요철식으로 좀 많이 가라앉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자꾸 두 번째 또 오는데도 여기 이상하네. 그전에는 그렇게 안 그랬는데 하면서. 땅 꺼짐 의심 신고가 접수된 도로인데요. 현장 조사를 위해 2개 차선이 통제됐습니다. 이 일대는 이미 지난해 9월 2차례나 땅 꺼짐이 발생한 곳입니다. 매일 같은 길을 오가는 시민들은 불안합니다. 저 직장이 바로 여기고 운전을 해서 다니기 때문에 여기로 많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언제 갑자기 제가 땅으로 떨어질지도 모르고. 서울 동부도로사업소는 현장 점검 후 도로에 단차가 생긴 상황이라며 도로 밑을 지나는 상하수도관에 이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도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레이더 장비를 이용해 긴급 점검에 나섰습니다. 또 서울시 관계자는 도로 이상 징후를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을 다음 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술에 취한 남성이 도로 공사를 위해서 길가에 세워둔 차량을 몰고 떠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배영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간판 뒤에서 연신 비틀대며 걸어오는 남성. 도로변에 세워진 트럭 쪽으로 발길을 돌립니다. 마치 자신의 차인 양 자연스럽게 트럭을 몰고 어디론가 떠납니다. 그런데 이 트럭, 지붕에 화살표로 된 유도등이 눈에 띕니다. 도로 공사를 하기 위해 세워둔 작업용 차량입니다. 뒤늦게 작업자들이 쫓아갔지만 이미 트럭은 떠난 뒤였습니다. 누군가 트럭을 가져갔다는 112 신고를 접수한 경찰. 예상 경로를 파악해 도주로를 차단했지만 한참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최초 범행 장소로 돌아가 주변을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비틀거렸다는 이제 제보자들 얘기도 있고 해서 멀리 못 갔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이제 이동을 해서 그 현장 근처를 수색을 했었죠. 얼마 안 돼 경찰은 이면 도로에 주차된 트럭을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인근 상점에 앉아 있는 남성을 발견했습니다. 남성은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저희가 CCTV 확인하고 경찰서에 인계를 했거든요. 경찰서에 가서도 자기는 안 했다고 강력하게 부인을 했었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음주운전과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로 입건하고 검찰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연예계가 일제히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K-팝 인기 속에 전 세계적으로 딥페이크 범죄의 주요 표적이 되고 있는 우리 연예인들. 절대 선처는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임종민 기자입니다.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1위까지 휩쓸며 세계적인 걸그룹으로 성장한 트와이스. 그런데 소속사가 어젯밤 노래와는 상관없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현재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있고 선처 없이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로 인한 K-팝 아티스트들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겁니다. 앞서 지난달 가수 권은비도 소속사가 입장문을 내고 피해 자료를 수집해 1차 경찰 고소를 진행했다 밝혔습니다. 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도 지난 6월 아티스트 초상을 합성해 허구의 사진을 유포 판매하는 행위는 용인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며 일부는 1심 판결에서 형사처벌이 결정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가요계가 잇따라 대응에 나선 건 K-팝 가수들에 대한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이 도를 넘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실제로 전 세계 확산된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에 국내 연예인들의 피해가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국의 한 보안업체가 지난해 7월과 8월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9만 5천여 건을 분석한 결과 등장인물 절반 이상이 한국인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인 피해자 대부분은 가수나 배우 같은 연예인으로 최다 표적이 된 상위 10명 중 한국인 가수가 8명이나 됐습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불법 촬영 영상 근절에 분투해온 한국이 딥페이크와 전투를 벌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채널A 뉴스 임종민입니다. 메이저리그에서 뛰고 있는 김하성 선수를 협박해서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전 야구 선수 임혜동 씨가 김하성 선수에게 8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두 사람이 했던 합의를 위반한 데 대한 징벌금 성격입니다. 배준석 기자입니다. 메이저리거 김하성이 전직 야구선수 출신 후배인 임혜동 씨에게 4억 원을 줬던 건 2021년 2월 서울 강남 술집에서 발생한 몸싸움 때문이었습니다. 임 씨가 폭행 피해를 주장하며 군인 신분이었던 김하성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겁니다. 김하성 측은 4억 원을 주면서 그 조건으로 임 씨가 향후 직간접적으로 연락하거나 불이익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임 씨는 지속적으로 연락해 돈을 요구했습니다. 김하성은 지난해 말 임 씨를 공갈 혐의로 고소했고 이와 별개로 8억 원대 위약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임 씨가 연락하지 않겠다는 합의 조건을 어겼다고 봤습니다. 임 씨가 소송 과정에 대응을 하지 않으면서 무변론 패소했고 김하성이 청구한 8억 원을 물어주게 됐습니다. 임 씨는 경찰 수사에서 김하성과 류현진에 대한 공갈과 공갈 미수 혐의가 인정돼 지난 1일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김하성 협박해서 사업 받으신 거 맞으신가요? 류현진 선수 협박 혐의는 인정하시나요? 검찰이 임 씨를 기소하면 형사 책임도 져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채널A 뉴스 배준석입니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 유세장에서 또 한 번 비상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한 남성이 제한구역에 난입했다가 테이저건을 맞고 제압됐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주현 특파원이 전합니다. 미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펜실베이니아 유세 현장. 유세 중간 언론사 취재구역 위로 한 남성이 난입하려고 하자 경호 인력과 경찰이 달려들어 끌어내립니다. 경호 인력이 남성의 옆구리 쪽으로 들이미는 건 바로 테이저건. 테이저건을 맞은 남성이 곧바로 쓰러지고 트럼프 지지자들은 환호합니다. 상황을 지켜본 트럼프는 여유 있게 받아 넘겼습니다. Is there anywhere that's more fun to be than a Trump rally? 이 남성이 난동을 부린 동기와 트럼프 지지자인지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달 트럼프가 총격 피습을 당한 지역도 펜실베이니아였는데 공교롭게 이번에도 사고가 생겼습니다. 이날 유세에서 트럼프는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대선 후보가 북핵에 잘 대처하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Think she's going to be able to handle President Xi? I don't know. I don't think so. China, North Korea, Russia, I don't know. I got along with Kim Jong-un of North Korea. We also looked at his nuclear capability. 트럼프의 외교안보 정책 고문은 채널A와의 통화에서 트럼프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President Trump is willing to go anywhere, do anything, speak to anybody. He went to Singapore. He went to Hanoi to meet with Kim Jong-un.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11월에 열리는 미국 대선이 점점 다가오면서 각종 예측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박빙승부를 벌이고 있다 보니 이 쪽집게들의 분석도 엇갈리고 있는데 시뮬레이션을 1000번이나 둘러본 결과 568대 427로 해리스가 앞서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물론 반대 예측 조사도 있습니다. 최다함 기자입니다. 66일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 박빙의 판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여론조사 기관들이 엇갈린 전망을 내놨습니다. ABC가 운영하는 선거 분석 사이트 538은 해리스의 우세를 점쳤습니다. 현지 시각 30일 기준으로 1000번의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결과 해리스는 568번, 트럼프는 427번 승리하고 5번은 동률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시뮬레이션은 여론조사 결과와 인구 통계학적 특성, 컨벤션 효과 등 회차마다 다양한 변수를 조정해가며 이루어졌습니다. 반면 트럼프의 승리를 예측한 조사도 나왔습니다. 유명 통계학자이자 정치 분석가인 네이트 실버의 예측 모델에서 트럼프는 전국 단위 여론조사에서 45.7%대 49%로 해리스에 뒤졌지만 당선에 필요한 선거인단 확보 가능성에서는 53.1%대 46.6%로 오히려 앞섰습니다. 미국은 전체 득표를 더 적게 하더라도 각 주별로 차등 배정된 선거인단을 더 많이 확보하는 쪽이 승리하기 때문에 트럼프의 승리 가능성을 높게 본 겁니다. 실제로 2016년 대선에서 힐러리 클린턴 당시 민주당 후보가 전체 득표에서 280만 표 이상 앞서고도 선거인단 수에 밀려 트럼프에 패배한 바 있습니다. 네이트 실버는 2016년 대선 때 오바마 전 대통령의 승리를 주별로 예측하는 데 성공해 미국 선거판의 족집게로 떠오른 인물입니다. 두 후보는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This is going to be a tight race until the very end. We're going to defeat Comrade Kamala Harris. 채널A 뉴스 최다함입니다.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무장단체인 하마스의 지휘관을 드론 폭격으로 사살하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테러 대응을 명분 삼아서 공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용성 기자입니다. 흰색 승용차가 골목으로 들어서자 이스라엘 국경경찰이 가로막습니다. 고성과 함께 총격전이 벌어지더니 차의 앞유리는 벌집이 됐습니다. 차량에서 도망친 2명은 드론이 따라가 폭탄을 터뜨려 잇따라 사살합니다. 이스라엘군이 서안지구 제닌에서 하마스 지휘관 와세마젬을 제거할 당시의 상황이라며 공개한 영상입니다. 이스라엘군은 와세마젬이 팔레스타인 내에서 총격 및 폭탄 사건을 일으켰다고 주장했으며 이들로부터 총기, 탄창, 폭발물 등을 압수했습니다. 지난 28일부터 대테러 작전 명목으로 서안지구에서 고강도 군사작전을 사흘째 이어가고 있는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테러리스트 20명을 사살했고 17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는 사망자 가운데 장애인과 어린이도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한편 가자지구 남부의 칸 유니스에선 이스라엘군이 3주간의 군사작전을 마치고 철수했습니다. 피란 생활에서 돌아온 주민들은 쑥대밭이 된 마을을 마주하고는 망연자실한 표정입니다. يعني من فقدان من بيوتنا من أهالينا من إخواننا من أعزائنا من جيراننا صراحة أنا ماشية يعني شعور لا يوصف. 가자지구에서 피라민 생활을 전하던 19세 인플루언서 메도 할리미가 현지 시각 26일 폭격에 사망한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본토를 기습당하며 이 수세에 몰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차별 공격에 나섰습니다. 아파트와 놀이터 같은 민간인 거주 지역에 폭격을 퍼부어서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송진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파트 건물은 물론 주차장의 차들도 온통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단지 내 놀이터도 폐허처럼 변했는데 벤치엔 혈흔이 선명합니다. 현지 시각 어제 우크라이나 하르키우 지역의 한 아파트 단지에 러시아 활공유도 폭탄 5발이 떨어졌습니다. 하르키우는 러시아 점령지와 인접한 우크라이나 제2의 도시입니다. 이 공격으로 민간인 7명이 숨지고 70여 명이 다쳤는데 사망자 중엔 14살 여자아이도 포함됐습니다.
14 лет ребенку. Только жить. Только папу потеряла. И тут это просто невозможно пережить. 러시아는 민간인을 타깃으로 하지는 않았다면서도 우크라이나 접경지 마을을 점령해 나가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В результате активных действий подразделений группировки войск «Центр» освобождены населенные пункты Орловка, Камышевка, Николаевка и Новожеланная Донецкой Народной Республики. 같은 날 저녁 우크라이나도 반격에 나섰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하르키우와 국경 맞은편에 있는 러시아 벨고로드에 우크라이나의 폭격이 이뤄져 민간인 5명이 사망하고 어린이를 포함해 46명이 다쳤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26일 F-16 전투기가 추락한 데 대한 책임을 물어 니콜라 올레시크 공군 사령관을 전격 해임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세금 수십억 원을 들여서 만든 각종 시설물들이 불과 2-3년 만에 다시 철거되고 있습니다. 앞뒤 재보지도 않고 일단 짓고 보자는 안이한 행태 속에서 이 혈세만 낭비되고 있습니다. 강경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랑호를 가로지르는 길이 400m 부교입니다. 속초시가 2021년 말 세운 이후 연간 60만 명이 찾는 명소가 됐습니다. 이제 전체 둘러오는 것보다 훨씬 편하기도 하고 풍경도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고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설치 전부터 철새 도래지 파괴와 호수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환경단체가 소송을 제기했고 최근 법원은 철거하라는 강제 조정을 내렸습니다. 속초시는 이를 수용하고 철거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사업비가 얼마나 소요되는지도 파악을 해야 되고 다양한 절차들을 저희가 거쳐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 남아있고 부교를 짓는 데 든 예산은 26억 원. 철거 비용도 추가로 들어갈 판입니다. 주민들도 반발합니다. 주민의 혈세로 만든 이 부교를 왜 뜯어야 되는지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조사를 환경평가를 더 해야 되지 않나. 돈이 혈세가 또 낭비되는 것입니다. 논산 육군훈련소 인근에 조성된 이 공원도 비슷한 처지입니다. 논산시가 국방부와 협약을 맺고 6만여 제곱미터 부지에 훈련병과 가족들이 쓸 수 있는 쉼터 공간을 조성한 건 지난 2022년 6월. 들어간 비용은 17억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2년 만에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국방부가 이 부지 절반에 관사를 지어야 한다며 협약 해지를 통보한 겁니다. 이대로라면 공원 절반을 철거해야 합니다. 핑크물이라든가 상대 거듭나무 있잖아요. 다른 데를 이제 옮겨 심는 거죠. 이제 저희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렇게 일찍 일 것을 사실 예상을 못했어요. 소중한 세금을 낭비한 꼴이 됐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차를 빌려서 타는 공유 차량에 허점을 악용한 사건 사고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차량 대여, 이 렌트 과정이 허술하다 보니까 무면허 운전을 부추기는 온갖 탈법, 편법, 불법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사건 현장 360 권경문 기자입니다. 이곳은 공유차 주차장입니다. 공유차를 타려면 앱으로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등록해야 하는데요. 면허 없이도 공유차를 타게 해주겠다는 불법 업체가 보란듯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유차명의 불법 거래 과정을 추적해보겠습니다. SNS에는 운전면허가 없어도 공유차량을 빌릴 수 있다는 글이 넘칩니다. 한 업체 연락처로 직접 문의를 해봤습니다. 면허 없어도 되는 거죠? 네, 사고만 안 나면 제가 술만 안 마시면 면허증 검사 안 해가지고. 업자들은 공유 차량을 대신 빌려주는 대가로 2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수수료를 요구합니다. 사고가 나면 보험 처리가 가능하냐고 묻자 운전자 바꿔치기가 가능하다며 안심을 시킵니다. 한두 번 있었는데 거의 다 저희가 나와서 마무리했거든요. 저희가 타서 했다 그러면 그냥 저희 쪽에서 보험사 처리하고 끝나는 겁니다. 사고가 나면 차량 대여에 쓰인 운전면허 명의자에게 200만 원을 물어주겠다는 각서를 쓰라고 요구하는 업자도 있습니다. 타인의 운전면허 명의를 면허 취소자나 미성년자 같은 무면허 운전자에게 빌려주고 돈을 챙기는 구조입니다. 면허가 없어도 운전면허 명의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공유 차량 애플리케이션에 입력하면 대여가 가능한 허점을 파고든 겁니다.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이런 방법이 널리 공유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렌트죠. 명의를 빌려서 렌트를 하는 걸까요? 보통은 빌리기보다는 도용을 하죠. 무면허 미성년자의 운전 사고는 5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었는데 명의 도용이나 불법 렌트 영향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불법 렌트 차량이 사고를 내면 피해자가 보험 처리를 제대로 받기도 어렵습니다. 현행법상 무면허 렌트는 운전자뿐 아니라 브로커, 명의 대여자까지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실제 운전자와 대여 명의자가 일치하지 않는 점을 이용해 차량이 범죄에 쓰일 우려도 있습니다. 공유 차량 업체도 모르는 건 아니지만 원천 봉쇄는 어렵다는 입장. 사후적으로는 직원들이 그 패턴을 확인도 하고 다 그렇게 하거든요. 범죄 의도를 가지고 뭐 이렇게 접근하는 건 100% 근절하기는 어려운. 만연해 있는 무면허 불법 렌트 실태 파악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사건 현장 360 권경문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는 가운데 얼어 죽어도 신축, 이른바 얼죽신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입주 5년 이하 신축 아파트로 수요가 몰리고 있고 신구축 간 이 가격 상승세도 그 차이가 뚜렷합니다. 권갑구 기자입니다. 3년 전 지어진 서울의 한 신축 아파트입니다. 최근 1년 새 가격이 50% 가까이 올랐는데 반면 인근의 28년짜리 구축은 같은 기간 10% 남짓 상승했습니다. 장점은 여기 그냥 신축이고 그리고 역세권이라는 거죠. 얼어 죽어도 신축, 이른바 얼죽신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할 만큼 사람들의 신축 선호 현상이 강해지면서 최근 1년간 서울 신축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구축의 7배에 달했습니다. 최신 설계에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춘 데다 공사비 급등으로 재건축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비싸더라도 신축을 사려 한다는 분석입니다. 몬테크보다는 깨끗하고 편안한 곳에서 살고자 하는 주거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새 아파트가 강세를 띠는 게 아닌가 분석이 됩니다. 모든 세대가 신축 아파트에서 살고 싶어 하지만 실제 신축 매매 거래를 주도하는 건 현재 살던 집을 팔고 갈아타기를 하려는 40대입니다. 고소득 40대 맞벌이 부부들이 기존 집을 판 돈에 대출을 얹어 신축 구매에 나서는데 그 과정에서 영끌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40대 분들 많이 계시죠. 도시같이. 이거 사고 분들이 큰 것을 못 사요. 최근 서울 아파트 공급량이 줄고 재건축 사업 진행마저 더딘 상황에서 당분간 신축 선호 현상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권갑구입니다. 파리올림픽 배드민턴 금메달리스트인 안세영 선수가 고향 환영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저다운 배드민턴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안세영 선수가 모습을 드러내자 체육관이 들썩입니다. 이곳에서 태어난 안세영 선수가 금이 환영하는 자리. 귀국한 지 23일 만에 열린 환영식입니다. 나주에서 태어난 안 선수는 체육회 사무국장이던 아버지의 영향으로 배드민턴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장엔 300명 넘는 주민들이 모였습니다. 28년 만에 배드민턴 여자 단식에서 올림픽 금메달을 딴 안 선수를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안 선수는 민망한 듯 꽃다발로 얼굴을 가리면서도 밝은 웃음으로 일일이 감사를 전했습니다. 안세영을 이길 수 있는 저다운 배드민턴을 보여줄 수 있도록 더 노력할 테니까. 다만 논란이 되고 있는 배드민턴 협회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조사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앞서 안 선수는 금메달 획득 후 배드민턴 협회의 선수 지원과 부상 관리 부실 등을 비판한 바 있습니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가 배드민턴 협회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9월을 향하며 막바지 폭염이 안간힘을 쏟았습니다. 오늘 한낮에 서울이 33도까지 오르며 더위가 거셌는데요. 내일은 오늘보다 더위가 다소 누그러집니다. 전국을 뒤덮었던 폭염특보가 옅어졌는데요. 서해안의 폭염특보가 해제되면서 서울의 폭염도 멈춰졌고요. 내륙 곳곳과 남부에만 폭염주의보가 남아 있습니다. 기온도 조금 내려갑니다. 내일 서울이 한낮 31도, 이후 다음 주에도 30도 안팎의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내일 전국에 가끔 구름만 많겠고 아침에는 내륙 곳곳에 짙은 안개를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서울은 24도, 춘천 21도로 시작하고요. 한낮에는 대부분 30도 안팎의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9월의 첫 월요일에는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면서 더위는 한층 더 누그러집니다. 날씨였습니다. 내일 여야 대표회담이 열립니다. 우리 정치에 다시 대화의 문이 열릴지 아니면 극한 대치를 이어갈지 두 대표의 자세에 달려 있습니다. 내일만큼은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국민만 바라보길 기대하겠습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대화와 타협의 문이 열리길. 뉴스에이 마칩니다. 고맙습니다.